박철수 환자분 병원비 납부하러 왔는데요. 네, 잠시만요. 아, 박철수 환자분요? 그런데 이미 VIP 등록이 돼 있으신데요? 네? VIP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보세요. 박철수 환자분 병원비 납부하러 왔는데요. 네, 잠시만요. 아, 박철수 환자분이요? 그런데 이미 VIP 등록이 돼 있으신데요? 네, VIP요? 무슨 말씀이세요? 병원비 전액 선납되어 있고요. 특실 사용에 의료진 별도 배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고물상 아저씨가 VIP라고요? 네, 10년 전부터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분, 여기 편지가 하나 있는데 동네에서 가장 가난하다고 알려진 고물상 박철수 아저씨. 주민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병원비를 내러 갔더니 아저씨는 이미 VIP 환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편지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서울 변두리 낡은 동네에 박철수라는 고물상 아저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아저씨는 20년 넘게 이 동네에서 고물상을 운영했습니다. 낡은 철판으로 만든 허름한 가게, 녹슨 철제 대문, 먼지 쌓인 온갖 고물들이 가득한 그곳이 아저씨의 전부였습니다. 박 아저씨는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늘 같은 옷을 입고 다녔고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겨울에도 두꺼운 외투 하나 없이 낡은 점퍼만 걸치고 다녔습니다. 주민들은 박 아저씨를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가끔 반찬을 가져다 주기도 했고 명절 때면 음식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 아저씨는 늘 최소한만 받고 나머지는 사양했습니다. 아이고, 이것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며 박 아저씨는 항상 겸손했습니다. 주민들은 아저씨가 자존심이 강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난하지만 남에게 신세 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라고요. 박 아저씨의 일과는 단순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를 돌며 고물을 수거했습니다. 폐지, 고철, 헌 가전제품 등을 모아서 되팔았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박 아저씨는 유독 어려운 사람들에게 후했습니다. 할머니들이 폐지를 가져오면 다른 곳보다 비싸게 쳐줬고 생활이 어려운 집에서 고물을 팔러 오면 웃돈을 얹어줬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본인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을까? 하지만 박 아저씨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야 혼자니까 조금만 있어도 되는데 그분들은 가족이 있잖아요. 박 아저씨의 선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고물상 앞을 지나가면 항상 사탕을 하나씩 쥐어줬습니다. 비록 싼 사탕이었지만 아이들은 그것을 받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동네에 노숙자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추운 날씨에 갈 곳 없는 노숙자를 본 박 아저씨는 자신의 고물상 한쪽을 내어줬습니다. 여기서 잠시 추위 피하세요.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드시고요. 그 노숙자는 며칠 동안 고물상에 머물렀고 박 아저씨는 자신의 식사를 나눠줬습니다. 본인은 굶으면서까지요. 노숙자가 떠날 때 박 아저씨는 주머니에 돈까지 넣어줬습니다. 주민들이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아저씨, 아저씨도 형편이 어려우신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세요? 박 아저씨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또 어떤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동네 과일 가게 할머니가 장사가 안 돼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과일이 다 상하기 직전이었죠. 박 아저씨는 그 과일을 전부 샀습니다. 본인이 다 먹을 수도 없는 양인데도 말입니다. 아저씨, 이거 다 어떻게 드시게요? 아, 나눠 먹으면 되죠.
동네 아이들 주고 할머니들도 드시라고 하고 실제로 박 아저씨는 그 과일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자신은 몇 개 먹지도 않고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주민들은 의아해했습니다. 도대체 박 아저씨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걸까? 본인은 가난한데 남을 먼저 챙기는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깊게 캐묻지 않았습니다. 박 아저씨가 원하지 않는다면 굳이 알 필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박 아저씨가 쓰러졌습니다. 고물을 수거하던 중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진 것입니다. 지나가던 주민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고 박 아저씨는 급히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진단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죠. 의사는 보호자를 찾았지만 박 아저씨에게는 보호자가 없었습니다. 가족도 친척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동네 이장이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긴급 수술이 필요한데 비용이 약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장은 당황했습니다. 박 아저씨가 그런 돈을 가지고 있을 리 없었으니까요. 고물상을 하루 종일 해봤자 몇만 원 버는 것이 고작인데 2천만 원이라니. 일단 수술은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생명이 위급하니까요. 하지만 비용 문제는 해결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이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동네로 돌아와 주민들을 모았습니다. 박 아저씨가 크게 다치셨습니다. 수술비가 필요한데 아저씨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우리가 도와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박 아저씨가 평소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비록 가난했지만 늘 남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었으니까요. 모금이 시작됐습니다. 부유한 집에서는 100만 원씩, 형편이 어려운 집에서는 10,000원, 2만 원씩 냈습니다. 동네 아이들도 저금통을 깨서 가져왔습니다. 박 아저씨가 주신 사탕값 갚아야죠. 아이들의 순수한 말에 어른들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흘 만에 1,000만 원이 모였습니다. 목표액의 절반이었지만 작은 동네에서 이만큼 모은 것도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일단 이 돈을 가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원무과에 도착한 이장은 모금한 돈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박철수 환자 병원비 납부하러 왔습니다. 원무과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철수 환자분이시죠? 그런데 이미 VIP로 등록되어 있으신데요? 네, VIP요? 이장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동네 고물상 아저씨가 VIP라니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병원비 전액 선납되어 있고요. 특실 사용 권한에 전담 의료진까지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잠시만요. 여기 기록을 보니까 10년 전부터 VIP 등록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특이사항이 있는데 환자분이 절대로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장과 주민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분께 전달하라는 편지가 있습니다. 10년 전에 맡겨진 편지인데요. 직원은 봉인된 편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쓰러졌을 때 나를 도우러 온 분께. 이장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계신 분께 저를 도우려 오셨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 병원비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해야겠네요. 저는 박철수, 여러분이 아시는 그 가난한 고물상 주인입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가난했었습니다. 25년 전 저는 이 동네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었죠. 운이 좋게도 사업이 잘 됐고 저는 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아지면서 저는 변했습니다. 교만해졌고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했고 동네 사람들을 깔보았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사고가 났습니다. 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도 제 부주의 때문에. 저는 안전설비 투자를 아껴 그 돈으로 사치를 부렸었습니다. 화재로 직원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한 분은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됐고 한 분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편지를 읽던 이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변 주민들도 숨을 죽이고 편지 내용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제 탐욕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것입니다. 저는 모든 재산을 팔아 피해자 가족들에게 보상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이것저것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주는 것만으로는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기로. 겉으로는 가난하게 살면서 제가 가진 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로. 저는 작은 고물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번 돈은 최소한만 쓰고 나머지는 모두 기부했습니다. 동네 어려운 분들을 돕고 아이들을 돌보고 노숙자들을 챙기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몰래 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제 과거를 알면 진심으로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가난한 척 했습니다. 가난하지만 선한 사람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25년 동안 모은 돈이 꽤 됩니다. 그 돈으로 이 병원에 VIP 등록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전부 이 동네를 위해 쓰이도록 유언을 남겼습니다. 주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가난한 줄만 알았던 박 아저씨가 사실은 그런 사연을 가지고 있었다니.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여러분이 모르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5년 전 동네 경로당 수리비, 그것도 제가 낸 것입니다. 3년 전 동네 아이들 장학금, 그것도 익명으로 제가 기부한 것입니다. 작년에 동네 놀이터가 새로 생긴 것 기억하시나요? 구청에서 예산이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만들어졌죠. 그것도 제가 익명으로 기부한 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김할머니 손자 수술비, 이씨네 집 화재 복구비, 박씨네 가게 운영자금, 모두 제가 몰래 도운 것들입니다. 하지만 절대 직접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혹은 익명으로 전달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제가 직접 주면 동정이 되고 제 죄책감을 덜기 위한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짜로 이분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제 과거를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고물상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사람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싶었습니다. 25년 동안 저는 행복했습니다. 돈이 많았을 때보다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그들의 미소를 보는 것이 저에게는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25년 동안 가난한 저를 무시하지 않고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둘째, 제 재산 처리에 대해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은 이 동네를 위해 쓰이도록 유언을 남겼습니다. 동네 발전 기금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데 사용해 주세요.
편지를 다 읽은 이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변 주민들도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박 아저씨의 삶이 너무나 숭고했습니다. 우리가 몰랐네요. 한 주민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우리를 도우시면서도 도움받는 척 하셨어요. 우리가 반찬 드릴 때 기쁘게 받아주신 것도 우리 기분 나쁘지 말라고. 또 다른 주민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아저씨는 우리가 베푸는 기쁨을 느끼게 해주신 거예요. 진짜 선한 분이셨어요. 주민들은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박 아저씨는 회복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식은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장은 병원 측에 부탁했습니다. 아저씨가 깨어나시면 저희가 알았다고 전하지 말아주세요. 아저씨는 평생 숨기고 싶어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병원 측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환자분이 깨어나시면 VIP 병실로 옮겨야 하거든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박 아저씨가 평생 숨기고 싶어 했던 비밀을 어떻게 지켜드릴 수 있을까? 일주일 후 박 아저씨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눈을 뜬 아저씨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반 병실이 아니라 특실이었으니까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당황하는 아저씨에게 이장이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이장님, 왜 제가 이런 병실에 있죠? 저는 돈이 없는데. 아저씨, 모든 걸 알았습니다. 이장의 말에 박 아저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편지를 읽었습니다. 25년 동안 숨기셨던 것 다 알았어요. 박 아저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끄러운 듯 혹은 미안한 듯. 죄송합니다. 속여서. 아닙니다, 아저씨. 이장이 아저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죄송합니다. 25년 동안 아저씨 마음을 몰라봐서. 아저씨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씩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모두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저씨, 고마웠습니다. 25년 동안 우리를 돌봐주셔서 경로당 수리비도 장학금도 놀이터도 다 아저씨 덕분이었네요. 저희 아이 수술비도. 그게 아저씨였어요? 주민들의 말에 박 아저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죗값을 치르려고 한 건데 여러분께 감사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아저씨. 이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과거의 실수는 실수입니다. 하지만 25년 동안 아저씨가 사신 삶을 보면 아저씨는 충분히 속죄하셨어요. 아니, 속죄를 넘어 진짜 선한 분이 되셨어요. 박 아저씨가 태어난 날 동네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주민들이 모두 나와서 아저씨를 맞이했습니다. 아이들은 손에 꽃을 들고 어른들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저씨. 건강하게 돌아오셔서 다행입니다. 박 아저씨는 그 모습을 보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 동안 혼자 살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기다려주다니. 동네 회관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박 아저씨를 위해 축하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장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박철수 아저씨의 쾌유를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는 오늘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가 누구인지를. 주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박 아저씨는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닙니다. 25년 동안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부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야 알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었는지를. 박 아저씨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25년 전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평생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곁에서 살면서 조금씩 용서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저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가족이 없습니다. 혼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습니다. 제게도 가족이 있었다는 것을. 바로 여러분입니다. 주민들은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어떤 이는 울었고 어떤 이는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 아저씨의 삶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가난한 척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주민들은 아저씨의 과거를 알았고 그것을 용서했으며 오히려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아저씨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고물상을 운영했고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다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민들은 박철수 나눔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아저씨의 뜻을 이어받아 동네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기금이었습니다. 아저씨도 이 기금의 운영위원이 됐고 주민들과 함께 동네를 돕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1년 후 동네에 작은 복지관이 생겼습니다. 아저씨의 기부금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복지관 이름은 옹기였습니다. 박 아저씨가 25년 동안 동네에 전해준 따뜻한 옹기를 기념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복지관 개관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저씨는 단상에 서서 말했습니다. 25년 전 저는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동네에서 25년을 살면서 확신했습니다. 사랑이 돈보다 훨씬 가치 있다는 것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저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복지관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진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아끼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아저씨는 혼자 고물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동네가 보였습니다. 불이 켜진 집들, 오가는 사람들, 아이들의 웃음소리. 25년 전 아저씨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때 얻은 것이 훨씬 많았습니다. 진짜 가족을, 진짜 행복을 얻었으니까요. 아저씨는 미소 지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5년 동안 저를 받아주셔서, 그리고 저에게 가족이 되어주셔서.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부를 돈으로만 측정합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은 것을 나눈 사람입니다. 박철수 아저씨처럼 말이죠.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를 나눈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나눈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 하나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